그럼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부할 내용은 사다리꼴과 마름모를 알고 넓이 구하기입니다. 오늘은 사각형 넓이로의 여행이네요. 평면도형 중에서 사각형에 대해서 떠올려 볼까요? 무엇을 사각형이라고 하죠? 네, 내각과 내변으로 이루어진 평면도형. 바로 아래와 같은 모습의 도형을 사각형이라고 하죠. 오른쪽에 보이는 모양을 모두 사각형이라고 한다면 구별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음의 사각형을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주었죠. 그럼 여러분은 사각형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래에 보이는 4개의 사각형 중에서 직사각형을 찾아볼까요? 네, 1번입니다. 네 각이 직각이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한 사각형은 한 개밖에 없네요. 그렇다면 평행사변형은 무엇인가요? 네, 2번입니다. 그리고 2개 더 있는데요. 그렇죠. 1번과 3번도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죠. 평행사변형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한 두 쌍의 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싶은 친구들은 늘품이 수학 4학년 51강을 참고하세요. 그럼 직사각형도 아니고 평행사변형도 아닌 4번 사각형은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4번 도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마주보는 한 쌍의 변만 평행한 사각형이죠. 이런 사각형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사다리의 모양을 생각하면 정말 딱 맞는 이름이구나 싶을 거예요. 그럼 3번 사각형, 그러니까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하고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생긴 이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하지요. 오늘은 이렇게 평면도형의 넓이 나라의 마지막으로 여행하면서 사다리꼴과 마름모 속에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핵심 코코. 앞에서 사다리꼴과 마름모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했었죠? 사다리 모양과 비슷한 사각형은 사다리꼴, 다이아몬드 모양과 비슷한 것은 마름모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화면에서 사각형을 크게 2개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기에서 사다리꼴은 어느 물일까요? 네, 맞습니다. 왼쪽에 모여있는 사각형 무리를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사다리꼴은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일단 한 쌍의 변이 평행이죠. 평행인 변이 두 쌍인 것도 있지만 5개 도형의 공통점은 평행인 변이 한 쌍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에 모여있는 사각형 무리는 무엇과 비슷한가요? 네, 꼭 다이아몬드 모양을 떠오르게 하죠? 그래서 이것은 마름모라고 합니다. 마름모의 공통점을 찾아봅시다. 변의 길이를 살펴볼까요? 모든 변의 길이는 같은 길이네요. 가운데 있는 마름모는 정사각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내각이 직각이 아니니까 정사각형이라고 할 수 없겠네요. 그렇다면 3개의 마름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4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름모는 4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라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사다리꼴이 보이죠? 사다리꼴 2개로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만들 수 있겠죠. 합동인 사다리꼴 2개로 하나는 뒤집어서 붙여주면 맞아요. 보이는 것처럼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사다리꼴에서 평행사변형이
밑변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까? 물론 밑변이라고 해야겠죠? 그럼 평행사변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건 뭐라고 할까요? 네, 높이입니다. 사다리꼴에서 평행한 두 변을 밑변이라고 하고 밑변의 위치에 따라서 윗변, 아랫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밑변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하지요. 결국 사다리꼴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 나누기 2입니다. 그런데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다리꼴을 뒤집어 놓고 붙여보니 사다리꼴의 윗변과 아랫변을 합치면 평행사변형의 밑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름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마름모의 대각선으로 잘라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한번 잘라볼까요? 대각선으로 자른 마름모를 이동시켜서 직사각형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마도 이런 모습이겠죠? 보니까 어떤가요? 초록색 마름모의 모습은 주황색 직사각형 넓이의 절반이네요. 이 사실을 가지고 마름모로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네, 맞습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렇다면 직사각형의 가로에 해당하는 값을 마름모에선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한 대각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세로의 길이는 어떤가요? 네, 마름모의 나머지 대각선의 길이입니다.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마름모의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의 얼만큼인가요? 네, 절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름모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 나누기 2, 즉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2. 마름모에 있는 말을 이용한다면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가 되는 것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다리꼴과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시오. 여러분,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나죠? 무엇이었는지 큰 소리로 읊어볼까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즉,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이었죠? 그럼 이번에는 마름모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죠? 네,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입니다. 결국 직사각형 넓이의 절반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이는 두 사각형에 알맞은 공식을 써봅시다. 첫 번째 도형은 무엇인가요?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이네요. 네, 그렇죠. 이런 모양의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럼 네, 3 더하기 5 곱하기 4 나누기 2 해서 16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그럼 옆에 있는 도형은 무슨 모양인가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죠? 이런 도형을 네, 마름모라고 합니다. 그럼 마름모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 그럼 6 곱하기 8 나누기 2 하면 24. 결국 마름모의 넓이는 24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도형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다음 모양과 같은 사각형은 그렇죠.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서 각각을 한번 구해볼까요? 2 더하기 4 곱하기 3 나누기 2 하면 정답은 9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옆에 있는 사다리꼴은 3 더하기 4 곱하기 2 나누기 2 하면 정답은 7 제곱센티미터의 사다리꼴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모양과 같은 사각형은? 네, 그렇죠. 마름모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각선의 길이가 다 주어지지 않았네요. 이런 경우에는 마름모를 다른 도형으로 쪼개어서 구해봅시다. 첫 번째는 밑면이 4, 높이가 2인 삼각형 두 개로 구해보려고 해요. 자, 그런 경우 밑면이 4, 높이가 2인 삼각형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8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옆에 있는 문제를 볼까요? 옆에 있는 문제는 밑면이 2, 높이가 1인 삼각형이 총 4개 있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죠. 밑면이 2, 높이가 1, 나누기 2 한 것이 4개 있다. 그럼 이것 또한 8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사다리꼴과 마름모의 넓이 구하기 어땠습니까?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반으로 쪼갠다고 생각하고 마름모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절반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에서 배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